안녕하세요. 일상에 신차를 더하다 에드오토 김선호 매니저입니다. 요즘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분들은 경비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기 렌트나 리스로 많이 알아보시는데요. 일반 개인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대출과 자산으로 잡히지 않기 위해서 장기 렌트로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는 편인데요. 그만큼 장기 렌트 영업을 하는 에이전시 회사나 영업사원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각양각색의 영업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뒤통수 맞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알아보지 않더라도 나중에 알아볼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영상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금융사나 렌터카사의 이름이 명시된 정식 견적서로 견적 요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아보시면 몇몇 군데에서는 하나의 금융사 견적만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여러 금융사 견적을 비교해 놓은 견적서를 보내주거나 본인 회사 이름이 적힌 견적을 주는 곳들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산출된 견적은 고객님께서 최종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정확한 견적이 아닙니다. 영업사원들이 사용하는 견적 비교하는 프로그램으로 차량 하나를 선택해서 자동으로 산출한 견적인데요. 실제로 금융사 정식 견적기를 통해서 낸 견적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견적은 실제로 최종 진행할 수 있는 견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두 번째는 첫 번째 내용과 이어지는 심사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식 견적서가 아닌 비교 견적서로 보내준 다음에 최종 견적은 심사를 보고 신용이나 소득에 따라서 최종 견적이 산출된다고 하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금융사에서 심사를 하는 이유는 이 고객이 정해지는 월 렌탈료를 문제없이 납부할 수 있을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는 건데요. 은행 대출처럼 신용에 따라서 금리를 조절하는 게 아닌 진행 가능 여부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심사 후에 견적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무작정 심사부터 보자면서 서류를 달라고 하는 곳에는 쉽사리 서류를 보내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받으셨던 견적 금액과 최종 계약할 때 견적 금액이 달라진다면 진행을 멈추시거나 저희에게 견적 의뢰를 해주시면 검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처음 진행할 때 받았던 견적과 최종 계약 시의 견적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납기가 한 달 이상 되는 차량을 발주해서 진행할 경우인데요. 금융사들은 월별로 내부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잔존 가치가 낮아진다거나 보험료가 인상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 렌트나 리스는 차량이 출고되는 달에 견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럴 경우는 견적이 올라가던 내려가던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한 1, 2주일 내로 나오는 즉시 출고 차량이 렌탈료가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건 주로 수입차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대부분 좋은 조건을 판단할 때 할인 금액만으로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페이백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건 고객님이 내시는 월 납입료입니다. 불가능한 할인 금액을 제시하면서 계약하자고 한다면 반드시 월 납입료를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데보다 할인을 한 300만 원을 더 해주겠다고 하면서 견적에 영업사원 수수료를 300만 원 그 이상으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사원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서 고객님이 내시는 월 납입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고객님께서 다 내셔야 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페이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견적에 수수료를 녹이고 그 돈으로 페이백을 해서 드리는 건데 결국은 페이백을 받은 금액보다 계약 기간 동안 내시는 총 금액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높아질수록 금리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보통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승계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요. 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승계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보통 승계는 전 계약자가 내던 납입료를 그대로 따라가는 건데요. 위 내용처럼 수수료를 많이 넣은 견적으로 진행하셔서 월 납입료를 비싸게 진행할 경우 승계를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승계 지원금을 생각보다 많이 올려야 간신히 승계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월 납입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4가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금융사 정식 견적서로 요청할 것. 두 번째, 심사를 봐야 정확한 견적이 나온다고 하면 믿지 말 것. 세 번째, 1, 2주 내로 나오는 차량인데 최종 진행하는 견적이 달라지면 진행하지 말 것. 네 번째, 할인이나 페이백보다 월 납입료를 신경 쓸 것.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남들과 같은 차량을 진행하더라도 더 경제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이 노출이 많이 된다면 대부분의 댓글들은 저와 같은 영업사원분들이 남긴 댓글이 될 것 같은데요. 뭐 너는 깨끗하게 하냐? 시장에 물을 흐린다. 뭐 이런 류의 댓글이 달리겠죠. 물론 개개인마다 영업 방식이 다른 건 인정합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투명하게 오픈을 하면서 박리담회로 판매를 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뿐이고 그게 소비자분들의 만족도와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영업할 생각입니다. 복잡할 수 있는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소비자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정보와 좋은 조건의 차량들을 계속 안내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